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기를 하는데요. 책을 여러분 한번 훑어보셨어요? 저희가 ERP 1급을 했을 때는 공동주택 ERP 1급을 했을 때는 그 각각의 모듈에 대한 세부적인 게 되게 많아서 그 책 자체로만 소장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들 다 하나하나 설명돼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고 책을 한번 보니까 집합건물 ERP 2급은 진짜 시험 볼 모듈만 활성화된 상태라 오히려 이론보다도 오히려 그 실기는 과정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달도 안 될 것 같아요. 5월 말이면 끝나고 6월 초하고 둘째 주는 여러분 복습했다가 6월 둘째 주에 바로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약간 쉬워서 좀 허탈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자격을 일단 취득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학습의 목적도 있는 터라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너무 많이 쉬운데요? 갑시다. 여러분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들어가실 때 오른쪽에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바로 가기라는 요 빨간색 버튼, 그러니까 엄지를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얘를 눌러요. 누르면 그 관리소 ERP 운영사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집합건물 ERP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ERP 운영사 공동주택 ERP는 우리가 다 땄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급하고 2급은 다 땄는데 집합건물 ERP 매니저에 우리 지금 여기에 실기연습 2급 가는 거죠. 그죠? 얘로 들어갑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사이트가 로그인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연결할 때 얘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크롬이나 엣지로 연결되잖아. 그럼 얘가 잘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다시 한번 올려놓고 또한 두 번째는 유튜브에 저희가 커뮤니티로 올려놓는 그 안내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보셔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카페에 가셔서 게시된 내용 보시고, 설치를 위한 인터넷 설정하신 다음에, 얘는 크롬이나 엣지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주소도 제가 거기 다 혹시 모르니까, 그 공지사항에 이 주소도 링크를 얘를 위 상단에 있는 주소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차라리 설정을 좀 하신 다음에 인터넷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아이디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K비즈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는 그냥 그 공동주택 했던 분들이라 이거와는 새롭지가 않아요. 뭔가 새롭거나 뭐 우리가 낯선 것들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것들이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긴장할 건 없고 앞에 있는 거는 이 시험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뭐 16페이지부터 쭉 간 거는 시험에 대해서 접수하고 어떻게 모듈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제는 어떻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걔는 뭐 시험 접수할 때 하는 얘기니까 상관없고 저희는 일단은 20명 그러니까 일단 협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 접수 인원은 자체적으로 접수를 얼마 정도 할지 일단은 설문조사를 좀 해본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그 시험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서울에서 목동 쪽으로 할 것 같은데 한번 설문조사에서 몇 명이 참여하실지 확인해보고 저희들끼리 따로 시험 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 한번 뒤풀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단지관리, 회계, 검침, 결산, 부가, 부가명세서 그러니까 시험은 단지관리, 회계, 검침, 결산, 부가, 부가명세서 요걸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지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일단 보기는 하죠. 단지관리, 동호생성.
얘는 우리가 실제로 건들 리는 없죠. 그죠? 총 이 건물의 세대수하고 현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회 저장 인쇄가 있어요. 이거는 그 부가에 연동돼서 얘가 설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을 대부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세팅합니다. 그리고 통상적 입주 초기에 입주나 미입주 확인 작업을 제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한번 조회 눌러보시고 단지 보기. 그러면 이제 단지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101동에서 여기 쭉 나오죠. 쑥 내리면 102동, 103동까지 해서 총 50, 50, 50에서 150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은 그냥 얘는 각계 설정돼 있네요. 아직 분양은 안 했고, 입주도 미입주, 주거, 형편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인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세대 분양에 대해서 전용과 분양이 맞는지, 그리고 세대수가 맞는지, 만약에 입주 초기에는 이걸 다 껌껌이 하나하나 다 보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돼 있으면 부가한 다음에 역으로 다시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얘는 입주 초기에는 무조건 다 보셔야 된다. 그냥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렇다. 입주 초기에만 좀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길로 누르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누르셔도 되고, 우린 익숙하게 좌측에 있는 모듈에 있는 걸 봅니다. 계정 과목 코드 관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계정을 새로 등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ERP 2급에서는 문제 중에 계정을 넣으라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2급에는 기존에 있는 계정들 갖고 쓰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얘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조회 만약에 여기에 신규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신규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ERP 1급에서는 없으면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쉽겠죠. 있는 계정 갖고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전표 관리 한번 들어갈게요. 전표 관리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당일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시계로 얘가 맞춰서 그 해당 달에 대한 것들을 출력해 주고요. 해당 기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회계 기수 먼저 등록해야겠네요. 회계 기수. 여기서 보면 지금 2021년 1월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 거 해야죠. 여기다가 행추가. 그냥 요건 7은 자동 생성해. 엔터 치면 여기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월분 1월부터 12월까지가 시작일, 마감일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돼요. 일단 얘를 먼저 저장하셔야겠네요. 하시고 나서 전표 관리. 그리고 조회. 누르면 입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 신규 눌러서 전표를 차대변을 입력하는데, 그 1급에서는 실제와 똑같이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ERP 2급이니까 그냥 차대변으로, 현금도 차대변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그 입금, 출금 안 쓰고 대체 전표로만 합니다. 전표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하고 수도검침 모듈에서 데이터 값을 넣으라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없고요. 하게 되면 문제를 월분 수신한 다음에 하겠죠.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결산, 월별 운영 성과표, 이거는 한 달, 2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 쭉 들어갈 텐데 지금 전표 넣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백데이터만 나오는 거고, 재무상태표도 운영성과표도 이익령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부가 기초작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작하면 해줘야죠. 이 정도니까 부가 명세서는 여기 그 시험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부가 명세서.
원래는 부가명세서라는 모듈이 여기에는 있는데 시험 볼 때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부가명세서라는 건 실제 모듈에는 이게 거의 없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모듈의 흐름을 봤습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 57페이지를 보시면 건물 관리, 회계, 검침, 결산, 부가명세서까지만 이렇게 각 기능별로 시험을 볼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전표 입력 따라하기는 너무 쉬워서 이제 예제한번 63페이지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이거 솔직히 너무 쉬워서 5월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자, 일단은 63페이지 여러분 표시해서 63페이지 피시고 페이지는 거기에서 보면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입금 출금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전표만 사용한다. 밑줄자. 우리 시험 볼 때 대체 전표만 사용하는 거 머리에 집어넣으시고요. 입금 출금 넣지 마시고 실무하셨던 분은 여기에서 좀 혼선이 있어서 감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집합건물 매니저 2급 계정 과목 총괄표에 예시된 계정 있는 계정만 써라. 새로 만들 일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다양한 거래 입력 실습은 필기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계정 과목 해설편을 사용하시고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업데이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번호는 외우지 마라. 근데 외울 일은 없어요. 거의 다 치면 나오니까. 해당 계정 과목에 두 음절 입력하고 나타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63페이지. 그러면 전표를 넣는 거죠. 그러면 회계 계정 과목은 건들 일이 없고 전표 관리로 가서 우리는 전표를 넣습니다. 오늘은 5월이니까 5월로 가서 신규 오늘 날짜로 그냥 들어가죠. 그냥 5월 1일 할게요. 5월 1일 엔터 치면 전표 일자와 회계 일자는 자동으로 얘가 필업됩니다. 자동으로 끌어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기준에 금액 자동 계산은 얘가 알아서 차대변 맞춰주는 거야. 근데 ERP 1급하고 2급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1급은 계산하는 게 좀 제법 있는데 2급은 계산하는 게 거의 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문제 예제 1번 관리 소용 문구류 5,000원 기전실용 수선용품 15,000원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입력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보셔야죠. 그죠? 사무용품이잖아요. 처음에 했던 거 문제는 관리 소용 문구는 사무용품 기전실용 수선용품은 수선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수선에 대한 거니까 수선만 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급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급이죠. 적용 안 해도 감점 안 합니다. 1급하고 2급은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1급 하셨다가 2급 하시는 분은 이거는 그냥 이론만 좀 공부하시고 시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 사무죠. 사무 치면 엔터가 들어가요. 적용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실무는 해야 된다. 실무하고 ERP 1급은 적용 넣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문구류 5,000원. 그리고 한 번만 더 행추가 하나 더 하죠. 코드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현금. 그 다음에 여기서 F7 하면 차대변의 합계가 그대로 들어오긴 해요. 이거 그냥 빼야겠네. 얘는 귀찮네요. 자, 그러면 사무하고 또 하나 있죠. 기전실에 아저씨, 그러니까 기전 반장님들이 쓰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선을 위한 부품이죠. 수선만 치하세요. 이게 엔터 치면 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봐도 얘는 뭐예요? 수선 유지비죠. 수선을 위해서 쓰는 비품이니까 얘도 엔터.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15,000원. 102번 치셔도 되고 현금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엔터 치고 가서 F 여기서 보면 그 복사하는 방법이 F7은 차변에 걸 불러오는 거고요. F8은 상이에요. 그래서 F8 누르시면 얘는 안 되네요. 그냥 현금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F7 하면은 얘가 그대로 좌측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 와요. 그러니까 얘가 좀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급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급에서는 적용을 입력한다. 2급은 입력하지 않아도 감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무용품비와 수선유지비 에서 금액이 끝나요. 그죠? 엔터
하면 여기 차대변 2만원, 2만원이 맞으면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좀 내리면 1일자로 전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 전표 입력 연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입력 꼭 하시고요. 지금 얘는 주어진 날짜가 없어서 제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월 2일로 해볼게요. 0502 하셔도 얘가 자동으로 2022년 걸로 인식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미수관리비 25만원, 1할 연체료 5천원이 포함돼서 한국은행 입금됐네요. 현금주의에 의한다. 현금주의는 연체료가 들어와야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수관리비가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합시다. 얘도 또한 신규 눌러서 이제 들어갔고, 이건 5월 1일 걸로 들어갈게. 이제 돈이 들어온 건 어디? 한국은행. 그럼 한국을 해요. 그럼 한국은행이죠? 그럼 얘 한국은행에 들어온 금액이 적요는 생략하고 2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수관리비가 줄어든 거죠. 있었던 금액이 미수관리비가 미수관리비 했는데 이번에는 미수관리비가 줄어들죠.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셔야죠. 얼마? 여기에 연체료 금액이 있어요. 돈이 들어왔을 때 연체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우리가 미수관리비를 먼저 그러니까 좀 요령껏 하려면 아까 문제에서 연체료가 5천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연체료 포함, 연체료를 먼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체, 얘를 먼저 할게요. 연체 수익 5천원, 얘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미수관리비.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24만 5천 자동으로 되니까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 쓰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뭐 아니면 암산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그러니까 연체료가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돈을 입금했어요. 근데 거기 연체료 포함됐다 그러면 연체 수익을 먼저 한 다음에 미수관리비를 두 번째 입력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만약에 입주민한테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투여했는데 연체료가 얼마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그거 두 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딱 가는 거죠. 71페이지에 이번에는 101호 소믈리에 와인샵의 소유자의 관리비 예치금 400만원이 한국은행에 예입됐다.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계상되어 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죠? 연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온 것만 전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니야. 그냥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이거 안 따라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안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돈 들어왔어요. 차변에 돈 들어왔으니까 한국은행 엔터 치고, 돈 얼마 들어왔어요? 400. 그러니까 ERP에서 제가 좀 답답한 게 0을 다 쳐야 된다는 거. 다른 시험은 0을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3개씩 들어가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좀 꽤 불편해요. 그 다음에 대변 과정은 이번에는 미수관리비죠. 미수관리비 하면 400 자동 계산하니까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 이거 닫지 마시고 그냥 얘를 밑으로 내려서 확인하세요. 1일자고 이제 2일자잖아요. 한국은행 아니 그 전 거지. 제가 1일날 넣었죠. 여기 5월 2일날 내가 이거 두 개 넣었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넣는 거죠. 한국은행 차변에 돈이 400 들어왔고 미수관리비가 400 줄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 예제 4번 74페이지 월말에 성급비용 120만원 가운데 당월분 수선 유지비 10만원과 피복비 6만원을 생각하다. 아울러 전기료
1000만원과 수도료 600만원을 당월분 비용으로 미지급 계상하다. 부가가치세는 편의상 생략한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합시다. 날짜는 오늘은 이거는 5월이니까 5월 3일 할게요. 5월 3일. 엔터로 그냥 이번엔 엔터를 계속 눌러서 넘어왔어요. 이제 하변에는 그 수선 유지비 있었죠. 그러니까 수선 엔터 치고 찾아서 선택. 수선 유지비 얘가 뭐였어요? 수선 유지비가 10만원. 성급 비용이 되어 있던 거를 지금 월말에 비용 발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수선 유지비 금액 적용은 안 써도 되니까 10만원 발생해 주시고, 그리고 성급 비용이 미리 발생되어 있던 거죠. 월말에 성급 비용 가운데 수선 유지비 10만원하고 전기료 그 100만원하고 수도료에 대한 당월분 비용으로 미지급 계상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도 마찬가지 10만원을 줄어들고 수선 유지비 발생해 주시고, 그 다음 피복비도 마찬가지예요. 피복비도 수선 유지비처럼 성급 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피복 하면 치고요. 얘가 다 계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도 똑같이 성급 비용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요거 F7을 안 하고도 값이 들어간 거는 얘를 그냥 선택을 내푼 거예요. 금액 자동 계산이란. 그리고 또 있죠. 전기료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전기료 금액이 아까 말씀했던 게 1000. 아이고. 개수 세느라고. 이거 맞죠? 지금 전기료 1000000000. 그 다음 얘는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전 합쳐서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도료도 발생해 놓는 거죠. 수도료. 수도 광열비하고 수도료는 달라요. 수도 광열비는 노인정 그 도시가스가 수도 광열비이고, 수도료는 입주민들이 쓴 수도 사업소에서 고지서 받은 거 수도료입니다. 얘가 600이죠. 600 똑같이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저장. 맞는지 확인. 이 상태에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3일자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에 맞는지, 수선 유지비, 피복비, 전기료, 수도료 합쳐서 얘가 이 금액이 맞는지 1616000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신규. 문제가 별로 없어서 진도가 확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예제 5번 들어가죠. 당월 말 마감준표 발생오자 결산 영역의 월별 운영성과표 확인한 결과, 원래는 ERP 1급은 가서 확인하고 하라고 그렇게 주어져요. 조건 안 주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금액도 친절하게 알려주죠. 월별 운영성과표로 확인한 결과 당월 발생 관리 비용은 7,500만원이 확인돼서 미부가 관리비와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당월 말이니까 날짜를 말을 해야 돼요. 5월 31일.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부가 관리비, 미부가 관리비 들어가시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7,500. 그러면 이제 미부가 관리비는 따라가는 게 누구죠? 관리 수입. 관리 엔터. 관리비 수입. 이거죠? 관리비 수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자, 뭐래요? 말일자 뭐래요? 미부가 관리비 7,500, 관리비 수익 7,500. 이게 말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 전표 수정하라고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만은, 만약에 이제 얘를 여러분 잘못 입력해서 수정해야 돼. 그럼 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아시니까 들어가면 금액을 만약에 수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수정하고 얘서 74라고 할게요.
수정은 금액 자동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간 게 맞는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럼 다시 더블 클릭. 다시 원래대로 바꿀게요. 750000000. 수정은 금액 자동 계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고 여기는 조회 신규 인쇄잖아요. 삭제는 여기 전표 들어가셔서 여기서 삭제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삭제, 여기서 삭제. 여기는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전표 들어가서 삭제예요. 그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전표 삭제까지 해서 83페이지도 한 거예요. 화면 보고서 하는 거 이거 그 책이 하나하나 영상을 캡처해서 양이 많은 거지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표 찾기 한번 하죠. 전표 찾기. 전표 찾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우리가 조건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었잖아요. 계정 과목을 조건을 줘도 되고 적요를 조건 줘도 되고 금액을 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적요는 우리가 입력한 게 없죠. 여기 비었으니까. 계정 과목 중에 아까 피복비 있었죠. 피복비가 있었는지 엔터 쳐서 확인하면 얘가 불러와죠. 이렇게 피복비 전표가 여기 있었다는 거. 이게 전표 찾기입니다. 금액으로도 조건을 주어져서 전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은 전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검침 한번 하고 이렇게 모듈별 한 다음에 모의고사만 쭉 풀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론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 실기는 너무 후딱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이거 자격증 빨리 따시라. 이렇게 쉬울 때 따셔야지 나중에 어려워지면 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력자분들은 이거 그냥 누워서 떡 먹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건물에 특이한 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부가세 발행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공동주택 있던 그 모듈에 됐던 기억만으로도 이론만 좀 공부하시고 보면 얘는 그냥 자격증을 바로 딸 수 있을 것 같은. 자, 여러분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